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각 팀의 선택 하나하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5강 경쟁을 바라보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에게 이번 확대 엔트리는 단순히 선수를 더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남은 시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KBO 리그는 8월 25일부터 확대 엔트리를 적용합니다. 올해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일정에 맞춰 기존보다 약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각 구단은 기존 1군 엔트리에 4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34명의 선수를 등록하고 그중 32명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24일 기준 50승 2무 58패로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위만 보면 아직 5강 진입이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단계도 아닙니다. 결국 남은 경기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력을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팬들의 시선이 향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테랑 포수 유강남입니다. 유강남의 최근 퓨처스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유강남은 퓨처스리그 22경기에 출전해 타율 0.345, 55타수 19안타, 2홈런, 14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23일 한화 이글스전에서도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타격감은 분명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1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가 2군에서 꾸준히 안타를 만들어내며 감각을 되찾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군으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유강남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1군에서 제한적인 출전 기회를 받았지만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결국 1군 복귀 4일 만에 다시 퓨처스리그로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롯데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엔드아포즈, 퓨처스 성적이 좋으니 올릴 것인가 엔드아포즈가 아닙니다. 현재의 타격감을 1군에서도 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팀의 막판 경쟁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강남의 이름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계약 규모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유강남은 2022 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었고 같은 해 11월 롯데와 4년 총액 8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40억 원, 연봉 34억 원, 옵션 6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제 계약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만큼 팬들의 기대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1군에서는 5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3, 116타수 27안타, 3홈런, 9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계약 규모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성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계약 규모만 가지고 현재의 기용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김태형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인지 여부입니다. 결국 유강남에게 필요한 것은 엔드아포즈, 80억 포수 엔드아포즈라는 이름값이 아니라 1군에서 다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대 엔트리를 앞두고 김태형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특정 선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확대 엔트리가 시행되더라도 포수는 3명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24일 기준 롯데 1군에는 손성빈, 박재엽, 박건우가 포수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유강남의 콜업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엔트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포수 자리까지 무조건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손성빈의 부상입니다. 손성빈은 23일 두산 베어스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른손 중지 염좌가 이유였습니다. 이미 21일 경기부터 해당 부위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하루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24일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유강남에게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손성빈의 결장이 짧게 끝난다면
롯데는 기존 포수진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공백이 길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태형 감독이 확대 엔트리에서 포수 3명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길 경우 새로운 포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보 중 한 명으로 유강남이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선택지가 유강남 한 명뿐인 것은 아닙니다. 퓨처스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현도와 강승구 역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팀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젊은 포수에게 경험을 쌓게 하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김태형 감독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놓일 수 있습니다. 당장 1군 경험과 베테랑으로서의 안정감을 고려해 유강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선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인가. 여기에 퓨처스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유강남의 현재 상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확대 엔트리는 단순한 선수 등록 문제가 아니라 롯데의 시즌 후반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유강남에게 이번 확대 엔트리는 단순한 콜업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 1군에서 기대만큼의 결과를 만들지 못했지만 퓨처스에서는 다시 방망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기회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성적도 계약 규모도 아닙니다. 첫 타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입니다. 한 번의 안타가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고 중요한 순간의 수비 하나가 팀의 승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포수라는 포지션은 타격뿐 아니라 투수 리드와 경기 운영 능력까지 평가받기 때문에 단순한 타율만으로 가치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롯데가 정말 가을 야구를 노린다면 경험 많은 포수의 존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경기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대 엔트리가 시작되는 25일부터 롯데의 선수 운용은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성빈의 부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김태형 감독이 포수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유강남은 퓨처스에서 다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군 복귀 이후에는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80억 원이라는 계약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현재의 경기력입니다. 만약 유강남이 다시 1군의 부름을 받고 중요한 순간에 존재감을 보여준다면 롯데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카드가 생기는 셈입니다. 반대로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김현도나 강승구 등 다른 포수들에게 시선이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팬들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손성빈의 부상 공백이 길어진다면 김태형 감독은 80억 원의 베테랑 유강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요? 아니면 젊은 포수에게 미래를 맡길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와 KBO 리그의 주요 소식을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유강남의 확대 엔트리 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강남의 재도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김현도, 강승구 같은 젊은 포수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